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우아미 어머니는 덤불 속에서 나와 산전 아래 흙구덩이에 있다가 쌀분이가 소리치며 올라오가는 것을 보고 야구야! 야구야! 하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아미 어머니는 쌀분이가 흙구덩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뒷걸음을 치며 그만 오시오. 멀리 떨어질 않게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그 묵을 것을 쬐게 갖고 왔은게 얼른 드시오잉? 쌀분이는 도시락 보자기를 땅에 놓고 몇 발짝 물러섰다. 거그 그냥 두고 그냥 가시오. 우아미 어머니는 흙구덩이 안에 쪼그리고 앉아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며 말했다. 어느덧 계산 기스락이 어두움에 덮이고 있었다. 흙구덩이 안도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다. 나 여기 쬐게만 있다가 갈란게 어서 욕이나 하시오잉? 쌀분이도 흙구덩이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산과 들이 어둠에 쌓여 하나가 되고 있었다. 영산강도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춘 채 강바람만 드세졌다. 우아미 어머니는 쌀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자기를 풀지 않았다. 얼른 내려가시오. 그래야 밥을 먹겠소. 잠시 후에 우아미 어머니가 사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쌀분이는 우아미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일어섰다. 성님, 참 우리 우아미 성 말바우 소식은 아시는 거라오? 몰라. 말바우 어매가 친정으로 데려다 준 후로는 소식이 끈거불었어. 그래라오? 우아미 어머니는 탄식을 토해내듯 말끝을 흐렸다. 내일 아침에도 묵을 것을 가져올 텐게 꼭 여기 있으시오. 쌀분이는 그렇게 부탁하고 몸을 돌려 세웠다. 그녀는 몇 발짝 걷다가 다시 몸을 돌려 세우고 어둠 속에 갇혀버린 흙구덩이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흙구덩이 앞에 서 있다가 마을에 불이 켜진 후에야 산을 내려왔다. 그날 밤 쌀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산전 모퉁이 흙구덩이 안에 있는 우아미 어머니를 생각하면 잠시도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우아미 어머니한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횃불을 밝혀들고 우아미 어머니가 혼자 떨고 있을 흙구덩이로 달려가고 싶어 자리에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곤 하였다. 우아미 어머니가 마치 문밖 토마루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생각에 방문을 열어젖히고 한동안 마당에 가득 고인 어둠 속을 헤집어 보기도 하였다. 그녀는 두어 차례나 문 밖으로 나가서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그래도 아쉬워 사립장을 열고 집 밖에까지 나가보기도 하였다. 자리에 누워 편히 잠들지 못하고 집 밖까지 나가보고 나서 눈을 감았으나
누더기를 걸치고 한사코 얼굴을 감추던 우아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다시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구들장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쌀분이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개동이를 큰 방으로 불러들였다. 아이와, 이를 으차끄나이. 쌀분이는 밤늦게 개동이를 불러들여 아랫목으로 가까이 앉게 하고 걱정을 하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개동이는 밤중에 큰어머니가 그를 불러들이자 의아해하며 물었다. 개동이 너 우아미엄의 이야기 알고 있냐? 쌀분이가 개동이 앞으로 가까이 가서 무릎을 맞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듯 물었다. 개동이는 목포에서 새끼 내려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우아미 어머니가 대풍창에 걸려 어디론가 행방을 감춰버렸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짐짓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우아미 모친께서는 진작 돌아가셨다면서요. 개동이는 희미한 기름 불빛이 머물고 있는 큰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말했다. 우리도 죽은 줄로만 알았지야. 헌디. 개동이는 큰어머니의 말에서 우아미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음을 짐작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아미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도 헤아릴 수가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요? 개동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우아미 어머니가 그분이 살아계십니까요? 그래요, 오늘 내가 만났어. 만나시다니요? 누구를 말씀입니까? 우아미 어머니를 만났단께. 예? 그분을 만나시다니요? 참말입니까요? 개동이는 큰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거듭 다그치듯 물었다. 오늘 아침나절에 아버지 묘동에 갔다 오다가. 계산에서요? 계산에서 작은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개동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작은 어머니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단께. 계산에서 우아미 어머니를 만났단께. 쌀분이는 말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혀를 찼다.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더만 살아있었어. 쌀분이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녀는 눈앞에 우아미 어머니의 초라하고 애잔한 모습이 떠올라 자꾸만 목이 메어왔다. 시방 어디 계신가요? 계산 흙구덩이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이다. 계산에 계신다고요? 집으로 모셔오지 않고 왜요? 계산에 숨어 있는 것도 부끄러워던디 집에 오겠냐. 더군다나 우아미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던디. 그래도 우아미한테는 알려야 합니다요. 우아미를 불효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우아미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요? 우아미가 좋아했구나. 우아미한테 짐이 안 됐구나. 짐이 되다니요. 어찌 부모가 짐이 된다고 하십니까요? 당장에 우아미한테 알려줘야 합니다요. 지가 알려주지요. 개동이가 벌떡 일어섰다. 그가 일어설 때 바람이 일어 기름 불빛이 가볍게 흔들렸다. 잠깐 더 생각을 해보자. 우아미한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던디. 암튼 우아미를 이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개동이는 쌀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우아미를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왔다. 우아미는 잠을 자다가 개동이가 다급하게 깨우는 바람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끌려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잠이 주렁주렁 무겁게 매달려 있어 보였다. 워마, 거기 앉거라. 큰어머니께서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단다. 개동이가 우아미를 보면서 말했다. 무슨 일인디? 밤중에 깨었는구라우. 우아미는 개동이가 시킨 대로 큰어머니 앞에 퍼질러 앉아 손등으로 눈을 쓱쓱 문지르면서 물었다. 우아미의 물음에 쌀분이는 한사코 조카 눈길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우아미, 너 큰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놀래서는 안 된다. 알았지? 개동이는 그렇게 말하고 쌀분이를 보았다. 그놈의 무슨 일이던가요? 우아미는 여전히 잠에 취한 얼굴로 큰어머니를 보며 물었다. 그러나 쌀분이는 우아미의 눈길을 피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우아미한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요. 개동이가 큰 소리로 말해서야 쌀분이는 힘겨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우아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우아미 얼굴을 찬찬히 보고 있는 쌀분이의 눈시울이 크렁하게 젖었다. 우아마, 시상해. 쌀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우아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놈의 뭔 일인거라? 우아미는 쌀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음을 짐작하였다. 순간 우아미는 졸음으로부터 퍼뜩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 그놈의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안 좋은 기별이라도 왔는거라? 우아미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란께. 쌀분이는 차마 우아미에게 그의 어머니 소식을 말할 수가 없어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거렸다. 그러자 우아미는 더욱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개동이의 어깨를 찍어잡고 거칠게 흔들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쳐 물었다. 왜 누구 어메가? 누구 어메가? 쌀분이는 고개를 치마폭에 내리받고 흐느끼면서 울부짖듯 말했다. 우리 어메가 어쨌는디라우? 뜬금없이 웬 우리 어메 이야기라우?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우아미인지라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잘 기억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더러운 헝겊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과 떨어진 후미진 곳 움막에 갇혀 있었다. 끼니 때가 되면 더러운 천으로 얼굴을 가린 어머니가 움막에 밥을 가져다 주곤 하였다. 그리고 그가 밥을 먹는 동안 까막 눈만 내놓은 어머니가 소리를 죽여 가며 울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었을 때 낯선 남자를 따라 영산강으로 오게 되었다. 꼬박 이틀 동안을 걸어오는 동안 그 산에는 그의 손을 잡아주지도 다정한 말로 어린 마음을 다독거려 주지도 않았다. 번거지를 깊숙이 눌러쓴 그 산에는 그를 구진포 나루에 있는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는 여기 있으면 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 알거라. 그러고 너 어매는 어저께 죽어서 이 아저씨가 땅에 잘 묻어주었다. 앞으로는 너 어매는 있고 아버지 만나서 잘 살거라잉. 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우리 어매는 벌새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는 그러오?
우아미가 다시 큰 소리로 물었다. 우아마, 너 오메가 왔다. 쌀분이가 젖은 눈으로 우아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목구멍 속으로 피멍울 같은 것이 디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토해내기라도 하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야? 뭔 말씀이기라오? 우르메가 왔다니. 너 어메가 안 죽고 살아있단다. 큰어메가 오늘 우아미 너 어메를 만났단다. 야? 돌아가신 우르메를 만나다니 뭔 말씀이신가오? 큰어머니께서 내 어머님을 만나셨다는 말씀 참말이다. 개동이는 우아미가 큰어머니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기름 불빛과 함께 방 안에 가득 고였다. 어디서 우르메를 만나셨는지라오? 오랜 침묵 끝에 우아미가 침통한 얼굴을 하고 나지막하게 물었다. 개동이의 말을 들은 후로 큰어머니가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헤아리게 되었다. 내가 오늘 계산 큰아버지 묘동에 갔다 오다가 쌀분이는 낮에 계산에서 우아미 어머니를 만났던 일이며 해넘이 무렵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왔다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하면 시방 어디 계시는구라? 큰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우아미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불었다. 그는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잠시 눈을 감아보았다. 그러나 더러운 천으로 가린 모습만 희미하게 떠올랐을 뿐 얼굴의 윤곽은 상상도 되지 않았다. 안끄라, 내 애매는 시방 계산 기스락 흙구댕이에 있을 것이다. 참말인구라우? 우르메가 시방 계산에 있다구라우? 우아미가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당장 계산 기스락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만나볼 생각이었다. 개동이가 마당으로 따라 나가 힘껏 우아미 등덜미를 잡았다. 지금은 안 된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가보자. 이 밤중에 어떻게 계산 올라간단 말이냐. 개동이는 우아미를 붙들고 말했다. 성님, 우르메를 산에 두고 어찌 잠이 오겠는가요? 그래, 내 마음 이해한다. 허나 지금은 안 된다. 밤이 깊었으니 곧 날이 바뀔 것이다.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개동이는 우아미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아미는 마당 한가운데 말뚝처럼 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어머님이 큰어머니한테 당부하시기를 내 어머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을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단다. 개동이는 끙끙 힘을 써서 우아미를 토마루까지 끌고 갔다. 성님 말대로 날이 밝은 후에 갈 텐께 이 손 놓으시오. 우아미의 목이 꽉 잠겼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개동이를 쳐다보며 매달리듯 말했다. 그제야 개동이는 우아미의 등덜미를 놓아주었다. 성님, 주무시시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잘라요. 우아미는 잠긴 목소리로 말하고 그의 방 쪽으로 무겁게 걸어갔다. 개동이는 한동안 우아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갑자기 우아미를 힘껏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싶어졌다. 그는 우아미가 그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토마루에 서 있다가 큰 방으로 들어갔다. 우아미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요. 부담시 우아미한테 말을 했는갑다. 개동이 말에 쌀분이는 거듭 한숨을 푹푹 쉬었다.
그녀는 우아미 어머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이 저미도록 아팠다. 그녀는 개동이의 말만 듣고 우아미한테 그의 어머니가 와 있다고 말해버린 것을 후회하였다. 아이고, 부담시 내 말만 듣고 입을 열어버렸구나. 아이고. 쌀분이는 장차 우아미와 우아미 어머니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걱정이 되었다. 이럴 때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새벽이 희번하게 트여오자 우아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동쪽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새벽별이 빛나는 하늘에선 한 줄기 미명을 가르며 싸늘한 아침 기운이 뻗질러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새벽빛을 온몸으로 가늠하며 사립작 밖으로 나가 돈들막을 내려섰다. 마을 앞을 지나 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아미의 가슴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으로 울렁거렸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잠시 눈을 감아보았다. 어머니의 윤곽은 조금도 붙잡혀 오지 않고 더러운 천에 얼굴을 가린 모습만이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어른거렸을 뿐이었다. 우아미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울컥 목을 때가 뜨거워졌다. 우아미는 어렸을 때 무뚝뚝한 사내를 따라 구진포에 오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만났던 일을 지금도 선연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두움이 움막을 깡그리 삼켜버린 후에 우아미에게 왔었다. 그가 움막 속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린 우아미는 밤마다 혼자 움막 속에서 갇힌 채 무서움에 떨고 있었기에 가랑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문 밖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이날 밤도 우아미는 마음을 죄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발걸음 소리가 움막 앞에 멎더니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고도 한참이나 있다가 아들 이름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아미는 어메! 하고 목청껏 소리쳐 불렀다. 소바우야, 이 애미 말 잘 들어라. 인자부터 너는 이 짜자는 어메를 잊어버려야 한다. 허기야, 소바우는 한 번도 애미 얼굴을 본 적이 없은께 이 애미를 잊고도 말 것도 없다만 인자부터 이 어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자부터 소바우 너는 아버지하고 살아야 하는겨. 그랑께로 인자부터는 이 애미는 죽었다 하고 생각을 말아서 쓴다야. 어머니는 움막 밖에서 훌쩍거리며 우아미에게 타일렀다. 어린 우아미는 그 순간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사실이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슬프기는커녕 무덤 속 같은 이 지긋지긋한 움막을 떠난다는 생각에 즐겁기까지 하였다. 소바우야, 아버지한테 가서 잘 살아라. 아버지가 엄에 묻거든 죽었다고 하고 애미는 곧 죽는단다. 그러고 크면 내가 일러준 외할머니 댁에 가서 성이 다른 너그 성 말바울을 기한시 찾도록 혀라. 어머니는 그러면서 서럽게 울었다.
우아미는 움막 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한참 자다가 얼핏 깨어보니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울고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날 밤 밤새도록 울다가 날이 밝아서야 움막 아래 극락산 골짜기 초입에 있는 문둥이 마을로 돌아갔는지도 몰랐다. 우아미는 햇살이 움막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을 때에야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았더니 어머니 대신 풀상투 사내가 우아미의 아침밥을 들고 앉아 있었다. 소바우야, 하룻밤만 더 여기서 자면 이 아자씨가 너를 네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겠다. 가끔 어머니와 같이 움막에 올라오곤 했던 풀상투 사내는 아침밥을 거정문 안으로 들여 넣어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아미는 그 사내를 따라 구진포에 오게 되었으며 그 사내로부터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우아미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었다. 계산 흙구덩이에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목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슬을 털며 흙구덩이를 추어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외쳐보았다. 어머니 말 맞다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어렸을 때는 단 한 번도 간절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이가 들고 생각이 여물어서야 날이 갈수록 새삼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어메! 나 소바우요! 어메, 어딨어? 우아미는 흙구덩이를 향해 소리치면서 숨이 차도록 뛰었다. 그때 영산강물이 굽이쳐오는 물굽이 끝으로부터 아침 햇살이 부채살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우아미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마음이 설레었다. 어메! 소바우가 왔어! 흙구덩이 앞에 이르자 우아미는 다시 소리쳤다. 어머니가 흙구덩이에서 내 아들아 하고 소리치며 뛰어나올 것만 같아 한껏 마음을 졸이고 숨을 죽였다. 어메! 여기 소바우가 왔단게요. 우아미는 어머니가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흙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어메! 어디 있어? 우아미는 흙구덩이에서 뛰쳐나오며 계산 정상을 향해 소리쳤다. 계산 봉우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어머니를 외쳐 불렀다. 햇살을 받고 날개를 치며 우짖는 산새 울음만이 들려왔다. 그래도 그는 계속 어머니를 외쳐 부르며 계산을 추어 올라갔다. 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으나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동쪽 하늘에 퍼지기 시작하는 아침 햇살에 버무려진 강바람만이 윙윙거리며 잡목가지들을 무섭게 흔들어댔다. 우아미는 계산 꼭대기에 허망한 마음으로 퍼질러 앉아 있었다. 해가 영산강 강물 위에 떠오를 때까지 맥이 빠진 채 계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다시 어머니를 외쳐 부르며 산속을 더듬기 시작했다. 우아미가 큰아버지 무덤 앞에 작은 나무 둥치처럼 맥없이 앉아 영산강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를 부르는 개동이 형 목소리가 산 기스락 쪽에서 들려왔다.
우아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개동이가 우아미 앞에 나타난 것은 한참 후였다. 왜 대답을 하지 않았어? 성, 큰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것 같아. 우아미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슬픈 얼굴로 개동이를 보며 말했다. 개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잔한 눈빛으로 동생을 쓰다듬었다. 성은 울음에 못 받지라오. 내 눈으로 작은 어머니를 뵙지는 못했다. 울음에는 여기 오시지 않았는갑구만이라오. 울음에는 내가 구지포로 왔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디 함에 큰어매가 울음에 홀령을 만나셨을 것머니라오. 어머니 홀령을? 온 산을 다 쏘대고 댕김시로 어매를 찾았지만 개동이가 보기에도 우아미는 새벽부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느라 심신을 똑바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큰어머니의 말대로 우아미에게 어머니가 새끼 내에 나타났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랬구나 싶었다. 어쩌면 우아미 어머니는 계산 흙구덩이에 있다가 우아미가 어머니를 찾는 것을 보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만 집으로 가자. 혹시 저 강물에 빠져버렸을 거라오? 우아미가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강물 속에 어머니가 깊숙이 가라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 어매가 살아있다면 내가 어매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말이오. 나는 어매하고 같이 살라요. 어찌게 해서라도 내가 어매를 모실라요. 그나저나 어머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찾아야지라오. 영산강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찾을 수가 있겠는디라오. 우아미는 강 건너 보감사 골짜기에 대풍창에 걸린 사람들이 때를 지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혹시 그의 어머니가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진포리 앞 강변에 앉아 있다가 산 그림자가 영산강물의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할 무렵 서둘러 산을 넘어 새끼내로 향했다. 그들이 마을 어귀로 휘어들고 있을 때는 어느덧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대지를 덮었다. 계산에 움막을 지어야 쓰겠구만요. 움막을 지어놓고 먹을 것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 어매가 찾아 돌아올 것 같단께요. 마을로 들어서면서 우아미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동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우아미는 아침 일찍이 톱과 낫을 들고 계산으로 올라가서 흙구덩이 위쪽 참목숲 속에 움막을 짓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나무를 기둥 삼아 띠로 지붕을 얹고 그가 집에서 덮고 자던 요와 베개를 갖다가 바닥에 깔았다. 갈아입을 옷이며 음식과 마실 물도 넣어두었다. 움막 옆에 그가 있으면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집으로 내려왔다. 다음 날 우아미가 움막에 가보았더니 전날 넣어둔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과 저녁 하루에 2차례씩 어김없이 움막에 음식을 가져다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논에 나가 있던 우아미는 계산 기스락 숲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움막에 불이 붙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움막이 있는 잠목숲 가까이 가보니
움막은 불에 타 폭삭 내려앉아버리고 불길이 강바람을 타고 숲에 번지고 있었다. 불길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산꼭대기로 치솟아 올랐다. 우아미는 불길에 놀라 넋을 잃다시피 하였다. 우아미는 잿더미로 변한 움막을 바라보면서 목을 놓고 어머니를 외쳐 불렀다. 우아미가 움막에서 불에 탄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를 찾아보려고 계산을 뒤진 후 움막에 들렀다가 잿더미 속에 묻힌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아미는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옛날 그의 어머니와 약속했던 대로 공산으로 성씨가 다른 말바우 형을 찾아갔다. 말바우 형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같이 치상을 치르자고 했지만 말바우 형은 자기는 새끼네를 떠날 때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면서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자 홀몸이 아닌 게로 조심해야 된다. 진짜 아니 깔꾸막 같은 데를 올라댕기도 안 되고 무거운 것을 뻘캉뻘캉 들어서도 못 써. 쌀분이는 개동이의 내외를 앉혀놓고 뒷곁 오동나무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쓰르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분자분 타일렀다. 개동이 처가 아기를 잉태한 것이다. 마침 개동이가 여름방학을 맞았기에 처와 함께 목포에 가게 되어 당부를 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음석도 가려서 묵어야 하고 댕길띠 안 댕길띠를 잘 골라야 하는 법인께 내 말을 실망스럽다고 말고 명심히여. 쌀분이는 개동이 처에게 가려먹을 음식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 손발이 붓거나 발가락이 3개가 되고 자라고기를 먹으면 발이 뒤집히거나 목이 자라 모양으로 움츠러들며 개고기를 먹으면 미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개처럼 멍멍 짖게 되고 닭고기를 먹으면 살같이 닭살같이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풍이 새어 종기가 잘 나고 손과 발이 돼지발 모양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 밖에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남의 생일 음식, 떨어진 과일, 제사 음식, 초상집 음식, 계란, 산짐승, 들이나 골짜기의 고인물, 비틀어진 음식을 이야기하였다. 조심할 것은 음석뿐만이 아니야. 절구통에 앉으면은 게으른 아이를 낳고 지게짝대기로 불을 떼면은 애기 손가락이 육손이 되고 절구대를 깔고 앉으면 애기 고추가 여물지 않는 법이여. 그리고 또 무엇이냐 맷동에 가지 말고 불난 데를 봐서도 안 되고 짐승 죽이는 것을 보지 말고 또 거시기 가마를 보면은 주장살을 맞고 장독에 배를 대면은 애기가 흘러불고 또 무엇이냐 거시기 맛삼신 든 집에 가서도 안 되고 울타리를 막아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애기가 단명 오고 상가에 가서도 안 되는 법이여. 그러면서 쌀분이는 개동이 처에게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식초를 자주 먹어야 하고 똘감 꼭지를 다려 먹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러고 또 개동이는 처가 순산을 하게 자꾸자꾸 샘물을 입에 머금어갖고 처 입에 넣어주고 그러고 새기는 몸에 지닌 가락지 같은 치장물을 죄다 풀어놓아야 혀.
개동이 내외는 큰어머니의 자상한 당부에 거듭 고개를 끄덕거리며 마음에 새겼다. 개동이는 방학이 끝날 때까정 처와 같이 있다가 와. 처만 두고 오지 말고, 잉? 개동이가 처 곁에 있어야 태아가 좋은 배빈께. 알겠습니다. 방학 동안 목포에 있다가 오겠습니다요. 하먼 그리 사제. 우엄이 너도 나 있을 때 목포에 한번 오거라. 그러세요, 도련님. 개동이 내외가 우아미에게 말하자 우아미는 오랜만에 밝게 웃어 보였다. 어쩌 성님이랑 성수가 목포에 오란께 오그당당해지냐? 그려 바람도 쏘일 겸 만돌이가 끝나면은 추수 때까정은 한가할 텐께로 성님한테 한번 갔다 오거라. 아, 성님이나 성수집은 부장께 만난 거 많이 해줄 거 아니냐. 쌀분이는 요즘막 우아미가 제 어머니 생각 때문에 맥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따지고 보면 우아미만큼 불쌍한 아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우아미가 큰아버지의 뜻을 받아 불평 한마디 없이 농산일을 도맡아온 것이 고맙기만 했다. 목포에 가면은 나 뭐 해줄란 거라우? 우아미가 오랜만에 마음이 풀어진 얼굴로 밝게 웃으며 물었다. 도련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개동이 처가 찐덕진 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배가 터지도록 새갈비를 먹여주랴? 에이, 성님도 고작 부딱지게 괴기? 그렇다면 장가를 보내주랴? 네 형수 말대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마. 개동이의 입에서 장가라는 말이 나오자 우아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밉지 않게 눈을 살짝 흘겼다. 아이고, 아금탕스럽게 장가 보내준단께 웃고 자빠졌네. 쌀분이가 밉지 않게 우아미를 흘겨보았다. 우아미 입꼬리에 한박 웃음이 고였다. 댕겨오겠습니다. 개동이 내외가 쌀분이한테 큰 절을 하였다. 지가 배 타시는 거 보고 웃게라우. 우아미가 큰 가죽 가방과 쌀분이가 밤을 새워가며 찐 인절미 몇 가래를 넣은 작은 버들고리를 양손에 들고 일어섰다. 우아미가 짐을 들고 토방으로 내려서자 개동이 내외도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셔요. 아니다. 새끼네 딸이꺼정 함꾼에 가자. 개동이의 만류에도 쌀분이는 한사코 배웅을 하겠다며 먼저 마당을 질러 사립작 밖으로 나가더니 돈들막을 내려갔다. 저번에 네 아버지 초상 때 치상비를 대준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꼭 전해서 쓴다. 아, 그때 우리 집에 들리지 않고 그냥 가셔서 서운했단 말도 하고. 쌀분이는 새끼네 딸이까지 따라 나오며 개동이한테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을 때 마금례가 영삼포에 와서 치상비를 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개동이 어머니 마금례와 서먹하게 지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리고 오동예도 한번 찾아가 봐. 개동이가 찾아가 주면 힘이 될 것인께. 쌀분이는 새끼네 딸이 건너 물목구비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녀는 개동이 내외와 우아미가 물뚝을 타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개동이와 우아미는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걷고 너댓걸음 뒤에 개동이 처가 따랐다. 그들은 물뚝을 타고 걸으면서 영산강을 내려다보았다. 햇살이 바늘 끝처럼 따갑게 얼굴이며
목에 달라붙었으나 넉넉한 강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개동이는 요주막 영산강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슬퍼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부터는 영산강 흐르는 것만 봐도 가슴 밑바닥이 촉촉해지곤 했다. 우아마, 어머니 일로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어머니 시신을 내 손으로 수습해 주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제 어머님 산수에도 갈 수가 있고 제사도 모실 수가 있지 않겠냐. 어머님이 어디서 돌아가신 줄도 모른다면 어쩌겠냐. 어머니께서 너를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새끼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일로 마음 너무 아파해서는 안 된다. 개동이는 우아미가 마치 죽을 병을 앓고 일어난 사람처럼 맥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다. 개동이는 우아미가 다시 옛날처럼 뼈골에 땀이 고이도록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랬다. 그러면은 새끼 내서 죽으려고 오셨던 게비라오. 자진해서 돌아가시려고 움막에 불을 지르신 거란께요. 얼마나 내가 보고 잡았으면 그 몸으로 새끼 내 꺼정 오셨을 거라오. 우아미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향에 묻히고 싶어서 오신 것이다. 내 손에 묻혀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내 옆에 있고 싶어서 돌아오신 거요. 개동이 말에 우아미는 말없이 버릇처럼 턱끝을 쳐들고 어머니가 묻힌 계산을 올려다보았다. 허기야, 계산에 우러매가 기시니께 마음이 든든하구먼이라오.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셔서 영산강으로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계산으로 가셨으니께 이제부터 계산이 바로 어머니다 생각하고 사는겨. 개동이 말에 우아미가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를 머금어 날렸다.